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기업에서 면접 보는 것 중에 독특한 면접이 있습니다. PT 토론 면접, PT 면접, 토론 면접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시간을 가지게 될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아주 대학 생활에서 잘 하지 않는 건데 기업 면접 때는 필히 등장하는 면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사의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면접 보기가 좀 준비도 안 돼 있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일반적인 면접 중심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중견기업 이상하면 PT 토론 면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PT 토론만 해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때 그런 파워포인트라는 것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 강의하는 거 제법 다릅니다. 그걸 오늘 전부 여러분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PT와 그룹 토론 면접 원리와 필요성을 좀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들을 한번 공부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면접에 대한 이해, 잘 보는 방법, 구체적인 것까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결국은 좋은 문제를 선발해서 일을 시키고 싶은 거고 그래야 성과가 나오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돈을 버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에서 공백이 생긴 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 전제 다가 앞두고 면접이다 그런 겁니다. 오로지 이런 학창 시절에는 시험 치고 내는 말 한 수 안 하도 시험 칠 때 말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사회는 그게 아니더라. 협력해서 협조해서 어떤 때는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기업에 이익을 남기는 거고 기업 회사를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식보다는 오히려 학창 시절에 학점이 좀 모자라더라도 궁극적으로 사람과 만나서 협력하고 또 필요할 때는 고객한테 판매하는 것이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능력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창시절에 했던 서류 진영을 통해서 입사지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끝나는 거지만 실제로 기업에 오면은 인성 면접, 주로 임원 면접하고 창의 역량 면접 보는데 이런 데 다른 데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이걸 가지고 경험과 상황을 주고 여러분들 실제로 맞는가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게 주요였는데 오늘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면접, 자, 이런 기술 면접, 발표 면접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다수의 사람을 보고 하는 면접, 토론 면접, 다수와 다수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그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회사에 따라서는 뒤에 PT 면접, 토론 면접을 일부 생략하는 회사도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다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고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면접을 안 보더라도 꾸준히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주로 공기업 중심으로 해서 블라인드 면접, 공정 면접, NCS를 통해서 면접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체다가 여러분 소위 말해 스펙이라고 하는 그것도 다 무시하고 학교 이름도 쓰지 마시오, 집안도 쓰지 마시오, 여러분들 여러 가지들 드러나지 않게 하고 순수하게 역량 중심으로 면접 보는 분들이 갈수록 그런 경향들이 짙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난 좋은 사람이요, 이 회사에 꼭 뽑아야 될 사람이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 이렇게 중요해지느냐? 자, 프레젠테이션 면접 이것은 결국은요 회사 일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그 된 걸 남한테 설명을 통해서 일감을 수주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대해서 설명을 해서 내가 끌고 가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 그러면 공개 입찰, 대중을 설득하는 거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책을 보고 종이를 보고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비주얼 세대이기 때문에 딱 앉아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 준비했는가, 실제로 본인의 뜻을 잘 펼쳐서 설득력 있게 단계별로 설명하는가 보는 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문제점은 혼자서 풀 수 없더라. 같이 의논해가면서 풀어가더라. 내 혼자만이 아닌 연결고리 선상에 있는 다른 직무들이 다른 사람 한 업무가 내한테 영향을 주더라. 그거 가지고 개인 의견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 내가 틀렸구나 저분이 맞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겠구나 내보다는 저 사람이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걸 쭉 다듬어서 결국은 최적의 해법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쫓아가기 위해서 기업 생활을 하는 거다. 결국은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건데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협조하고 서로 조화를 맞출 수 있는 걸 보는 것들을 이제 그룹 디스커션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면접 보기 위해서 면접장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한 사람이 스크린에 놓고 주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는 게 이제 이게 파워포인트를 위해서 빔을 쏘는 겁니다. 일반화되어 있고 이거 말고는 대형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두 명은 대기하는 면접 사람 2명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없이 앞에 있는 면접관 3명 혹은 4명만 앉아 있어서 1명씩만 들어가는 면접 보는 경우가 있다. 이게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다. 자, 또 면접관은 지키만 보고 면접 보는 사람이 6명, 7명, 8명이 들어와서 자기를 한 주제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찬반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을 보는 그런 식의 면접이 있다. 이걸 그룹 디스커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상세한 건 더 설명을 드릴게요. 면접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하는 거는 취업 준비할 때 그런 구조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대화하고 학창 시절을 보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럼 그런 거를 할 때 숱한 대화법이 있을 건데 많은 사람 대화하고 특히 기업에서 평가하는 사람 기업의 과장 부장님들 혹은 사장님들은 어떤 대화법을 좋아할까 그 대화의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 조금 한번 꼭 미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아주 유용한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오레오 여러분들 그 과자 이름입니다만은 오레오 대화법 오레오 제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구조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레오 오피니언 결론입니다. 내가 결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격언이나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인류가 그렇다는 거 사람이 그렇다는 거 그 제 경험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대방한테 권유하는 거. 제 생각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전, 이거잼플 이거는 경험입니다. 이거는 육하원칙 하는 게 좋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을 때 학교에서 인문학 과목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당신도 하면 좋습니다. 이게 의외로 참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셔야 돼요. 이래야 내 뜻을 처음에 결론을 말씀함으로 해서 두괄식으로 먼저 설명해 줌으로 해서 상대한테 강하게 내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설명함으로 해서 설득력을 높여 나가는. 왜냐하면 이런 학교 수업하고 다르게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그 주변 얘기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먼저 해줌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 뜻을 먼저 전달하고 거기에 부차적인 걸 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걸 또 다른 대화법으로 처칠 수상이 많이 하던 법인데 PREP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전, 이거잼플, 포인트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법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한테는 오레오가 더 기억이 쉬울 것 같아요. 요 4가지 원리를 모든 질문하고 답을 할 때 혹은 또 여러분들 PT를 할 때 저 생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오늘 주제 주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요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저의 경험치로는 저의 공부했던 학습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결론을 제가 다시 한번 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화 내용은 어른데 실제로 평가는 어떨까? 자 여러분들 이제 메라비안의 법칙 미국 사람이 그 학자 이름이 메라비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신경 쓰는데 아니더라. 그 사람이 설명할 때 강조하는 어떤 손짓 하나 또 서 있는 모습 쳐다보는 눈빛 복장 헤어스타일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단단하게 서 있느냐 그리고 본인 이야기인데 자신감 있게 설명하느냐 아주 공손하냐 때로는
겸손하냐? 다 묻어나더라. 시청각, 그죠? 시각, 바디랭귀지. 그 사람 몸에서 풍기는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영향을 주더라. 왜냐하면 또 올라올 때 순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도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목소리나 억양, 어투 같은 것들도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듣게 되더라. 특히 면접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업에서 실제는 PT는 프레젠테이션은 30분, 50분 됩니다만은 실제로 면접에서는 짧게는 3분, 많으면 5분 정도 속에서 승부를 가릅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내 목소리, 내 표정, 내 옷 매무새가 굉장히 영향을 준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가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다비아님 꼭 기억하셔서 시각, 바디랭귀지, 청각, 목소리, 그 다음에 콘텐츠, 요 원리를 깨닫고 요 PT 준비하고, 특히 또 토론 면접도 여러분들이 자세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태도,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공손하고 배려심 있는 욕소리, 이걸 선행하면서 콘텐츠를 생각을 해야지 콘텐츠만 좋다고 해서 절대 좋은 평가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적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금 더 설명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복장 할 때 걸음걸이, 앉아있는 자세, 말할 때 표정, 말할 때 눈빛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타임 말할 때 잘 듣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그 토론 면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청각적인 요소, 아까 말씀드렸죠. 인사할 때 목소리, 그 다음에 답변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 그 대화할 때 그 목소리 청량함, 그 다음에 경청했다는 걸 좀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한다든가, 또 상대방 이야기를 할 때 틀렸습니다 아니라 말씀하신 거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일부는 동감합니다. 전부 다가 내하고 마음이 틀리더라도 저는 저렇게 동감합니다 라고 푸르중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처음부터 상대방한테 호감을 사고 대화하는 법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파워포인트 도구를 줍니다만 어떤 회사들은 가끔씩은 큰 종이, 전지 종이를 주고 손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노트북을 주고 혹은 그 데스크탑 컴퓨터를 주고 30분 내에 내용을 만들어 오세요. 그리고 설명 5분 동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는 거 할 때, 우리 학교 살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건 주제가 주고 나서 30분, 짧게는 많게는 1시간 내에 보자고 합니다. 이 시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시간.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발표하는 시간. 나만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PT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기다리고 있다. 회사에 따라서 많은 경우 하루에 30명, 50명 면접을 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씩 5분, 10분씩 늘어지면은 다음 사람들 기대한 영향을 준다. 엄청난 영향을 준다. 무조건 시간 지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시간 내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절반 정도는 파워포인트 만들고, 파워포인트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가 말로 실제로 버벌리 입으로 진짜 말하면서 리허설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이 평가받는 단상에 올라가서 설명할 때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좀 적더라도 거기에 중심을 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 눈길을 청중한테 가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한다. SSS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화면의 구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크린 있죠? 면접관한테 도로 마주보는 구조라면 여러분은 45도 구조로 서면은 다리를 그대로 두고도 화면도 보고 면접관도 보고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될 겁니다. 혹시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한국문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기업은 또 괜찮은데 이 면접 장소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좀 정해진 자리에서 굉장히 짧은 동작만 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점수 땁니다. 절대 흉내 내지 마십시오. 참고만 하시되 면접 석상에서만큼은 산만하게 움직이면 면접관들이 굉장히 좀 오히려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PT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고, 반드시 화면 자체에 맞는 걸 내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걸 외워서 하지 말고 키워드 중심으로 내가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45도 각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PT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주로 PT 면접은
회사에서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서 내가 설명하기 때문에 그 회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 가지고 한다. 그 다음에 어디서 하느냐, 내가 서 있는 장소 어디냐, 강의장 형태냐, 면접관 형태냐, 그리고 그 자리가 면접관하고 동일한 높이 있느냐, 약간 높은 자리에 있느냐, 다 다릅니다. 구성도 다른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통상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듯이 준비하는 좀 민감하게 한다면 그것까지 연습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는가, 이게 좀 쉽죠. 사실은 플레이스 피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 각각은 이와 같은 내용들,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에서 할 때는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다행히 면접에서만큼은 요 전체를 다 약간 좀 줄이고 플레이스와 피플은 좀 더 무시해도 좋고, 내가 이 시간에 왜 하는가라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대체적으로는 회사에서 주어진 그 면접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당신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한테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라는 쪽에다가 퍼포스에다가 많은 그 비중을 싣기 바라고, 단 리허설하고 준비하는 동안에는 요 세 가지를 필히 염두에 두고 3P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파워포인트 화면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크게 네 가지를 보여드리는데, 자, 면접 주제를 주면은 그 주제를 전체를 가지고 제목을 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는 크게 주더라도 그 가진 자기 스토리 하나 가지고 하는 거죠. 무조건 스토리.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제일 강력한 힘을 가져가는 거니까 내 경험에는 해보니까 이거 돼요 라는 이야기를, 결론을 제목 삼는 법도 있습니다. 제목은 그냥 회사가 주는 걸 쓰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오레오 오피니언을 가지고서 첫 번째 화면의 결론을 보여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주제에 대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고 먼저 오피니언을 때리는 것들을 첫 화면에 던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나가는데, 한 차트에는 한 메시지만, 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길 바라고, 통상 요즘은 이제 이 파워포인트가 제품이 잘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께 도표가 된 것들, 이것은 결국은 사고의 흐름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도표와 그림화, 도표라면 숫자 중심으로 표현하는 게 면접관에 굉장히 어필한다. 그래서 요 스마트 아트라는 요즘 좀 유용하게 이용했으면 좋겠고, 평소에 많이 해주시고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하듯이 풀어나간다. 요게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글로 남기는 것들은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라는 말 서술식으로 쓰지 말고, 오히려 마지막 끝나는 명사형으로 끝내는, 우리 개조식 이렇게 표현하는데, 명사로 끝나는 걸 통해서 글자 수를 최소화해서 가독성, 눈으로 보이는 읽기 편한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주로 어떤 주제를 주느냐, 시사적인 주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마 면접 보는 사람들이 제각기 전공이나 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주제가 그 한 전공에 쏠림이 있는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만한 시사적인 주제, 회사에 관련된 주제,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데 당신이라면, 면접자라면 오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본인이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시죠. 이와 같은 주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회사의 발전 방향, 회사의 마케팅 정책에 대한 의견, 이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주제도 있고요. 이거는 광범위하게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위에 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경우인가, 그 다음에 조금 기업이 영업을 하고 해외 진출할 때 국가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은 어느 나라가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아이디어를 이야기해보세요. 아이디어를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한두 개 제시하시오, 이런 주제를 주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고령화가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평가해보는 그와 같은 주제를 주는 게 있다. 자, 만만치가 않죠? 나중에 결론 내립니다만은 평소에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PT 면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시간을 드릴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는데 오늘 주제는 요겁니다 하고 툭 던져놓고 나갑니다. 그럼 30분 동안에 파워포인트 만들고 30분 정도를 내가 연습해야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주제에 관심이 없고 내용이 없다면 만만찮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면접에 대한
이런 까다로운 게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평소에 시사 이슈에 관심을 가지려면 신문이나 혹은 방송이 있는 것도 주기적으로 꼭 듣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하고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는 게,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꾸준히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PT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제가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론인데 한국 언어가 조금 애매해요. 영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토의한다, 디스커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토론한다, 디베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의는 서로 협의하는 겁니다. 토론은 말로 가지고 논쟁합니다. 이건 논의라기보다는 논제를 가지고서 서로 주고받고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것이고, 위에 토의는 서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사실은 위에 게 가깝습니다. 디스커션, CUSS, cause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비난하다, 힐난하다라는 뜻입니다. 힐난하다, 손가락질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디스니까 뭡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는 게 토의고, 디베이트는 배틀입니다. 배틀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디베이터. 이거는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TV에서 자주 보는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투표에 사고 있는 토론이라고 해서 이름이 같이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기업이 그룹 토론 면접은 실제로는 토의 면접이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능력을 보는 거고, 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면접 현장에 들어와서 싸워서 이기려고 덤벼들지 말아라. 제한된 시간에 사는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로 의논하고 서로 합의하고 때로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본인 한번 나온 걸 서로 협의하고 의논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귀담아 들으라. 자,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 들어오면 무조건 찬반의 구조로 만들어준다. 이것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주제도 일방적으로 씁니다. 기업이 미리 줍니다. 양쪽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말했죠. 7명 내지 8명이 들어오는데 반은 찬, 반은 반대로 지정을 할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세요. 잘 안 합니다. 왜? 여러분들 시대에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성에 다 쏠림이 있고 반대의 쏠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토론이 안 되겠죠. 아니, 또 회사는 가끔씩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찬성을 하고, 내가 좋아도 일방적으로 또 반대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레드맨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강제적으로 배분해놓고 토론을 시켜주는데, 거기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보는 게 이 토론 면접이다. 시간 제한 줍니다.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다음 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분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토론은 20분입니다. 30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8명이 들어왔다. 20분 시간 줍니다. 그럼 한 사람당 시간 얼마입니까? 한 28, 16, 2.5분 정도 되겠죠. 그럼 나는 대화를 한번 할 때마다 30초면 내 대화를 한번 매듭을 짓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4번 내지 5번은 들어와야 된다. 나는 한 1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 그러면 2번 내지 3번 정도 참여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미리 판단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토론은 상대방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내가 메모를 해가면서 듣는 것도 중요하다. 토론 면접한다 그러면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오고 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점수를 더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면접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모습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토론 면접 있을 때는 오히려 작은 쪽지 하나, 수첩 같은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메모 볼펜 같은 거 들고 와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메모해가면서,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오는 건 굉장히 금물이고요. 반드시 종이를 놓고 써가면서 상대방 눈 마주치면서 대화를 듣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리는 책상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오픈된 장소에서 의자만 앉아서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딱 테이블 놓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이 그림과 같이 아까 보여드린 것은 사각형 테이블인데 장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통상 사회자는 면접 진행하는 사람이 혹은 면접관이죠. 면접관이 사회자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면접을 할 때 진행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좋아요. 자, 하겠다고 그랬는데 잘 보면은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데,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때 제대로 못하고 기능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토론 면접들하고 꼭 사회자를 물어볼 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것을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대신 그 토론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토의라는 면접에 두고 주고받는 관계 꼭 관심할 거
주고받는다. 찬반을 골고루 주고받으면서 짧은 시간에 묶어간다는 요 세 가지 원리. 찬반, 짧은 시간이다. 그리고 고른 기회를 준다. 면접 본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번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요 세 가지만 약간 기억한다면 사회자 보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평가하는 항목들은 크게 세 가지. 콘텐츠, 내용과 관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하는 태도나 자세에 관련되는 인간관계 같죠. 일과 인간관계, 태도에 관련된 다른 사람과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가. 그게 이제 조금 한다면은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숫자를 가지고 와서 경제관념을 가져가는가. 기업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혹은 필요할 때 가끔씩 관점을 제시해서 다르게 전환시켜서 창의성을 보여주느냐. 그 주제에 맞춰서 새끼치지 않고 집중해서 하느냐. 다이어트 중요한 거 시간 배분. 자기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들지 않고 적당한 시간 하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바톤을 넘기는 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봅니다. 결국은 이 도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서 내가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좋은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들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주제는 어떤 것이 중요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비슷합니다. 시사적인 주제, 회사에 관련된 주제, 문제 해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전공이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시사적인 것들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에 대한 찬반 토론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쉰다. 그게 마트가 쉬는 게 일반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직도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재판 받을 때 생중계를 한다. 재판 생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의자, 재판받는 사람은 인권을 보호해야 되느냐. 자, 그런데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요구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무료 우산 대여. 우리 회사가 그 가게를 가지고 있는 여러 점포가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서 우산을 줬더니만 중간중간에 몇 개 없어지더라. 반납을 안 하더라. 자, 손해라고 해서 안 할 거냐? 그것 중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거냐? 이런 것도 한번 토론시키는 거. 학력을 다 무시하고 블라인드 채용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학을 나오고 대학도 공부한 것도 내가 노력한 건데 그거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학하고 다르니까 그건 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찬반 토론. 그 다음에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서울에 있는 회사들은 가끔씩 넣어놓은 주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제는 면접 이론 구성이라든가 시사성 난이도를 잘 맞춰야 되고 평상시 회사 직무나 업무에 연관한 시사 문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을 지켜주길 바라고 그걸 친구들과 대화할 때 계속 오래오법에 의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결론부터 말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요거다 라고 이야기 좀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멘붕이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는데 모르는 주제다. 골치 아프죠? 한 템포 늦게 참여하면 됩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려면 아는 주제는 먼저 참여하는 게 좋고요. 모르는 주제다 그럴 때는 좀 기다리다 보면 찬반을 2번, 3번 주고받을 때 감이 올 겁니다. 저 친구는 너무 잘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 나는 말을 못했어. 절대 좋아하고 슬퍼할 거 아니다. 말 많다고 해서 좀 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자면 이거 경영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PEST, PEST. 회사도 중요하고 그 경쟁자도 중요한 내부 역량과 산업 구조. 이게 주로 준비를 하는데 이 두 PT나 요 토론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환경적인 요소, 정치적인 환경, 폴리티컬, 경제적인 환경, 이코노믹, 사회 문화적 환경, 소시오 컬처럴, 그다음에 기술적 환경, 테크놀로지컬 요 4가지 PEST. 이게 결국은 회사의 제품이나 산업이나 고객한테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꼭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거 평소에 준비해 두지 않으면 어렵기 짝이 없는 부분인데 단 내가 좀 못하더라도 다른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이 좀 이쪽에는 시사적 문제는 좀 둔감하다. 그러니 보다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니 절대적으로 잘하는 사람 아니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평소에 그런 노력을 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잘 참여하려는 그런 모습. 내가 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 되는 거니까 학창시절 시험 치듯이 접근하지를 말아라. 그것 꼭 조언드리면서 프레젠테이션 면접
토론 면접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겁낼 것만 아니고 꾸준히 준비해야 되고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이런 걸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꾸준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은 학교 동아리 활동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시험에 좋은 성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